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내년 1월 한 달 동안 새로운 공연이나 전시가 하나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원화된 조직의 한계가 콘텐츠 부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윤 전 시장은 송금한 돈의 공천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광주시가 현대차와 노동계의 불신을 해소할 묘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전번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기까지 헌신적인 도움을 줬던 일본 양심적 시민들의 활동을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내년 1월에는 잡혀있는 공연이 단 한 건도 없고 새로 시작되는 전시도 없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얼마 전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열렸던 문화창조원입니다. 젊은 창작자들의 실험적 작품들을 선보일 쇼케이스가 1, 2관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가 끝나고 나면 당분간 예정된 전시가 없습니다. 예술극장도 오는 31일 제야음악회를 끝으로 긴 겨울잠에 들어갑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월간 일정표에는 내년 1월이 텅 빈 채로 남아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상설 콘텐츠와 12월부터 시작되는 전시 2건 정도를 빼면 문화전당 전체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예술의 전당과 비교해봤습니다. 1월에 예정된 공연이 40건, 전시가 7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문화전당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연을 기획하는 아시아문화원. 아시아문화전당의 새해 예산이 정해지면 여기에서 교부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교부금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상하관이 가디는 언제죠 사실 그건. 예산이 저한테 교부되는 게 보통 이제 1월 말 정도 되거든요. 예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를 내놓을 수 없다면 공연장이나 전시관을 빌려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내년 대관 신청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콘텐츠 제작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아시아문화연구소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하면서 두 자리 모두 한동안 비게 됐습니다. 예산도 콘텐츠도 사람도 없는 총체적 운영 위기 속에 내년 1월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당과 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조직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이를 바꾸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반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만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데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전당장 직급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문체위 검토보고서는 격상이 필요하다는 문체부와 달리 행자부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자부는 위탁이나 법인화가 예정된 기관장을 정무직화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현재 전당의 인력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직급 상향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 문체위에 밝혔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용 청탁에 대해서는 이미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남은 쟁점은 선거법 위반 여부입니다. 혹시라도 공천을 기대하고 송금했느냐가 핵심일 텐데 윤 전 시장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웅 기자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조사를 받으러 검찰 청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또다시 출석한 겁니다. 윤 전 시장은 채용 청탁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4억 5천만 원 송금과 공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혐의 인정하시는지 그 부분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기범 김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공천을 암시하거나 선거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문자의 전체적 맥락을 보면 대가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고 불출마 선언 이후 사기범 김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도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을 중간에 돌려달라고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중간은 아니고 제가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제가.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이 문자 메시지의 일부만 흘리는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경찰에서 나오는 범죄 사실에 대한 얘기들이 일방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방어의 수단들이 별로 없습니다. 언론은 한 곳으로 가고 있고.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공천 목적의 돈 거래가 있었다면 공천의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이 13일로 임박해 있는 만큼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간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협상 타결은 물론 논의를 재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묘안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한국노총의 입장이 갈린 건 35만 대 생산할 때까지라고 단서를 단 임금 단체 협상 유예 조항. 현대차는 이 조항이 없으면 노동자들이 공장이 안정되기도 전에 임금 인상을 요구할 거라 우려하고, 한국노총 측은 이 조항을 만들면 노조가 무력화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시에게 남은 건 양측을 중재할 묘안을 찾아내는 겁니다. 광주시는 문제의 조항에 대해 일단 법률 자문과 노동청 자문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노동법 위배 소지는 없다는 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노사가 서로 신뢰하에 합의하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부분이니 양측 불신을 잠재우는 게 핵심이란 겁니다. 당사자 간의 신뢰만 회복된다면 마지막 쟁점도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사자 간의 신뢰 회복과 투자 환경 조성 및 신설법인의 경쟁력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치권도 광주형 일자리에서 쉽게 발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복지 예산을 미리 통과시켜뒀고, 조인식 무산 뒤에도 광주형 일자리를 연일 언급하고 있어 불신은 살아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현재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지만 꼭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군산, 울산, 창원, 구미 여러 지역 상황과 업종에 적합한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안으로 성사시키라고 재촉하는 여당과 달리 뾰족한 중재안을 내놓기 전에는 움직이기 쉽지 않게 된 광주시는 현대차와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난달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인데요. 30년 전부터 진실규명에 나섰고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도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일본 현지에서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출근길 시민들로 북적이는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인근 지하철역.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과 제1동포가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근로정신대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미쓰비시에게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금요행동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29일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 진행되는 집회여서 평소보다 특별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나고야 소송의 금요행동은 1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쓰비시 본사가 있는 도쿄 시나가와역에서 450회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행동은 1999년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이 일본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시작됐습니다. 일본 법원의 판결이 미쓰비시의 도의적 책임까지 없앨 수 없다며 매주 금요일 거리로 나온 겁니다. 그러던 중 미쓰비시 측이 교섭을 요청하면서 2년가량 중단되기도 했었지만 교섭이 결렬되자 2012년부터 재개됐습니다. 나고야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하야시 씨도 매주 금요일마다 360km를 이동해 금요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냉대와 조선으로 가라는 항의도 있었지만 이들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そのような恥ずかしい国であり恥ずかしい企業であるということが取れないわけですね。私はそんな国の国民であるということを恥ずかしいと思うんですが 한편 광주 MBC 취재진은 한국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일본 정부와 대화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출근 시간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17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내린 진눈깨비가 얼어붙어 얇은 빙판으로 변하는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들 사이에 승용차들이 꼼짝없이 끼어 있습니다. 뒤편으로도 처참하게 부서진 차량들이 뒤엉키는 등 고속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전남 장흥군 남해고속도로 영암 방향 장동 2터널 인근에서 차량 1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죽을 뻔했어요. 저를 4번 충격했다가 4번. 이 사고로 38살 배모 씨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터널 앞에서 1톤 화물차가 5톤 화물차를 추돌한 뒤 뒤따르던 차량 15대가 2중, 5중으로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동안 내린 눈과 비가 도로에 얇게 얼어붙는 이른바 블랙 아이스가 형성되면서 차량들이 미끄러졌다는 겁니다. 이 블랙 아이스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결빙이 있었어요. 결빙이. 미끌리다 보니까 계속 미끌린 거예요. 밤사이 영하 3도까지 떨어졌던 전남에서는 오전에만 4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접수되는 등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화순에서도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화순군 이양면의 한 도로에서 72살 김모 씨의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뒤따르던 차량 7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추돌해 김 씨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가 옮기던 1.2톤짜리 철제 H빔이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앞유리를 때렸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8살 이모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38살 오모 씨가 가슴과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포크레인 기사 59살 김모 씨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복지재단의 장현 대표이사가 임기를 석 달 남긴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장 대표이사는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복지재단에 대해 고강도 특정 감사를 했지만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간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행정사무조사와 감사 대상이 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29명 가운데 1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입니다. 이윤행 한평군수와 김사모 광산구청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고 김종식 목포시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등의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기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전공대 설립 부지 선정을 앞두고 광주 서구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광주 서구는 매월동 일대 120만 제곱미터 부지가 남구, 광산구와 인접하고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와도 가까워 한전공대 설립에 최적지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가 모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전남에서는 나주와 목포가 경쟁 중입니다. 한전은 광주시와 전라남도에서 각각 3곳씩 후보지를 추천받아 한전공대 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파업에 돌입했던 CJ 택배노조가 오늘부로 모두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광주지부는 사측이 사실상 직장 폐쇄 조치한 집화 금지를 오늘 모두 풀어 160여 명의 조합원이 현장에 복귀해 배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업 기간 동안 사측으로부터 50여 명의 조합원이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만큼 온전한 노동 3권 쟁취를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대인예술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뽑는 2018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습니다. 광주 지역 관광 콘텐츠가 국내 최고 권위인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대인예술시장은 10개 부문 가운데 관광연계 시장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이 열린자원 부문에 선정됐고 진도 토요 민속여행이 전통자원, 여수시가 관광기여 지자체 부문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광주시장 직속기구인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공공기관 혁신을 첫 번째 과제로 정하고 혁신안을 마련할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공공기관 혁신특별위원회는 혁신추진위원 가운데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있는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집니다. 혁신추진위는 이 밖에 매달 한 차례 정례 회의를 갖고 시 관련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운영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제55대 광주지방변호사회장에 임선숙 변호사가 선출됐습니다. 변호사회는 투표 결과 임선숙 변호사를 9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